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이 중성점 불안정 현상,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기출문제 두 번이 됐죠. 그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출이 두 번 됐기 때문에요. 자, 일단 중성점 불안정 현상은 말 그대로 중성점 자체가 진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중성점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죠. 중성점이. 우리가 이제 A상하고 B상하고 전압, C상의 전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EA하고 EB하고 그죠? EC의 이 크기가 같고 크기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위상이 120도 차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120도 이상 차이를 이렇게 딱 이루고 있을 때는 이 중성점의 전압 자체가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일선 지락이 딱 발생됐죠. 일선 지락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제 영상 전압이 뜰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칭 좌표법으로도 이런 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식으로도 VA, VB, VC 이렇게 영상 전압이 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압의 크기가 그죠?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여기 이제 영상 전압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대칭 좌표법에서도 그죠? 어떠나 이제 이 중성점에 이 전위 자체가 요렇게 이제 0볼트에서, 0볼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성점의 전위 자체가 불안정하게 진동을 하는, 그죠? 요런 현상들을 우리가 중성점 불안정한 현상이다.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이제 GPT 이런 계통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이 GPT에 부담이 적을 때죠, 그죠? GPT에 2차 부담이 적을 때. 2차 부담이 적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GPT의 코일이 적다는 거죠. 코일이. 즉, 용량이 적다는 거죠. 용량이. GPT의 용량이 적을 때. 요럴 때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이 비접지일 때요. 우리가 이제 GPT를 쓴 거죠. 그죠? 계기용 변압기. 이 GPT를 사용했을 때. 요럴 때 일반적으로 생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력계통이 접지일 때. 전력계통이 접지인데 일시적으로 계통이 분리됐죠. 그죠? 계통이 분리돼서 여기 이제 비접지로 될 때. 요런 조건에서 이제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 생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와서 이제 봐보기로 할 건데요. 불안정 현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원인들까지 알아봤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개념을, 즉 정의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지락이 생겼다. 우리는 C상의 지락이 생겼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C상의 지락이 생겼죠. 지락이 생겼다가, 이 지락이 됐다가 다시 폭과됩니다. 그럼 지락이 됐다가 지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락이 됐을 때 지락줄로 흘러가겠죠. 이 지락이 됐을 때 지락줄로 흘러갔다가, 또 지락이 안 되면 지락줄로 흘러가지 않겠죠. 이 지락줄가 발생됐다가 발생되지 않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락이 됐다가 복구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락줄로 흐르다가 말다가 하다 보니까 이 지락줄에 의한 흐르다가 말다가 하는 이런 전기적인 충격이 GPT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지락줄과 우리가 이제 GPT 쪽도 흘러 들어가고 이 대지 정정 용량을 통해서도 이 지락줄로 흘러가겠죠. 자, 일단 이 대지 정정 용량 쪽 여기는 놔두고요. 이 GPT 쪽으로 흘러가는 지락줄만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 쪽에 전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GPT도 일종의 변압기지 않습니까? 여기 지락줄과 GPT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GPT 제가 한 대를 그리겠습니다. 이 GPT가 세 대가 있는데, 세 대 중에서요. 한 대만 그릴게요. 한 대만. 여기 이제 GPT 쪽에 지락줄로 흘러 들어갔죠. 그죠? 지락줄류가. 그러니까 GPT 쪽 지락줄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이 지락줄류에 의한 자속 파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GPT에 권선이 담겨 있을 거고, 1차 측에. 2차 측도 권선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1차 측에, GPT 1차 측에 전압이 반드시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영상 전압이 뜹니다. 영상 전압. 영상 전압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지락줄로 인해서 GPT 1차 측에 여기 이제 이 지락줄로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우매 법칙에서 V는 IR이잖아요. VIR에서 우리 GPT 자체의 저항값이 있잖아요. 그죠? GPT 자체의 저항값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봅니까? 우리가 50에서 한 70옴 정도로 보나요? 약간의 저항값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락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락줄로에다가 저항값을 곱하니까 여기 이제 GPT의 전압이 발생되겠죠. 그죠? 자, 이 전압이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잔류자소.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 전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류에 의한 잔류자석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 잔류자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락줄로가 또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자속이 자꾸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락전류가 흘러들어왔을 때, 이 자속 자체가 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전압이, GPT의 전압이 다시 높아질 수 있겠죠. 다시 GPT의 높아진 전압이, GPT에 이제 가해지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전류, 즉, 지락전류하고 이 잔류자속, 이런 걸로 인해서 이 L 값의 자속 파이가, 이렇게 포화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포화가 돼갑니다. 이렇게. 포화가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자속 파이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포화점에, 이게 포화점에 도달되겠죠. 그죠? 이놈이 이제 포화점에 도달되게 되면, 포화점요.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때 이제 역기전력이, 거의 제로가 나오겠죠. 이게 자속이 변화가 없으면, 여기 이제 역기전력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나오겠죠. 역기전력이 제로라는 의미는 인덕턴스 자체가 제로라는 그런 의미라고 똑같겠죠. 즉, 다시 말하면, 회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여기 이제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는 이런 역기전력이 발생되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N dt분의 d파이하고 똑같죠, 그죠? 자, 이런 식에 의해서 이 자속에 포화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역기전력이 제로라고, 역기전력이 제로라는 의미는 인덕턴스가 거의 제로라는 의미죠, 그죠? 인덕턴스 값 이게 거의 제로라는 의미는 이 거의 제로의 값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본들, 그죠? 거의 제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 값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 리액탄스 값도 굉장히 작아지겠죠. 리액탄스 값이 작아지니까 이 전류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큰 이 도립 전류가 발생된다, 그죠? 그래서 철심이 이제 포화가 되면, L 값이 이렇게 극감이 되겠죠. L 값이 극감이 되면서 I는 XL분의 이 V가 되니까, 그죠? 이 전류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도립 전류가 이제 흘러간다, 이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일방향성의 도립 전류가 흐른다, 했죠. 자, 봐보십시오. 여기 이제, 지락 전류가 들어와가지고, 지락이 됐다가 복귀됐다 하면서, 여기 이제 지락 전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GPT 자체가, 여기가 이제 포화가 됐다. 접지를 통해서,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접지를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C상 이것도 포화될 수 있고, 또 B상도 포화될 수 있고, 우리가 A상도 다시 포화가 될 수 있죠. A상, B상, C상의 GPT가 다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포화가 되면서 그쪽으로 C상뿐만 아니고 A상, B상 쪽도 도립전류 흘러 들어가니까, 그죠? 그 나머지 상의 전압도 올라가겠죠. 그죠? 나머지 두 상의 전압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포화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포화가 되는데 이 GPT가 대기 정종 용량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포화, 무포화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포화를 한다, 무포화를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다시 이제 공진, 이 포화가 되면서 이제 공진 이런 게 또 발생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화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요. 이 자속이 포화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철심이 이제 자속에 의해서 포화가 되면 자속이 기본파 자속 외에도 이런 여러 형태의 자속이 이렇게 나오겠죠. 즉,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고조파가 나온다. 이거죠. 고조파 전압 전류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죠? 고조파 전압 전류가 이 철심 포화에 의해서 발생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조파 전압 전류에 의해서 이 이제 철심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 GPT에서 고조파 전압 전류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이 튀어나오고 또 이 GPT에 요 인덕턴스 값이 L 값들이 여기 L 값, 여기 L 값, L 값들이 극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L 값이 매우 작아지겠죠. 포화가 되다 보니까 L 값이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진 상태에서 요 C상의 정정 용량 값 있지 않습니까? 이 C상의 정정 용량, 이 케이블, 이 고장난 케이블의 C상의 정정 용량 값이 있으니까, 그죠? 요 정정 용량 값이 완전 지락이 됐다 그러면 이 C 값이 어떻게 되냐면 제로로 떨어지겠죠. 완전 지락이 됐을 때. 완전 지락이 되면 C 값이 제로로 떨어지겠지만 또 이제 지락이 됐다가 복귀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복귀되는 게 아니죠. 보통 저항값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항값은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근데 우리 LC 값은 과도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거나 또는 이렇게 변하죠. LC 값은. 그죠? LC 값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도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C 값도 지락이 됐다가 복구될 때 금방 복구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복구됩니다. 아시겠죠? 서서히 복구되는 어떤 시점에 이 C값이랑 어떤 C값이 나오겠죠. 어떤 시간 T1에 대해서 정정한 C값이 딱 나왔습니다. 요 C값이랑 요 L값들, 아까 끝감해진 L값 있죠. 이것들이 이제 같아져 버리면 이제 공진을 또 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공진을 한 상태에서 공진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저항값이 없다고. 즉, 우리가 이제 GPT에
시에라를 이게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조건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 GPT 3차에 시에라를 지금 설치해놨는데, 이걸 대책으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놨고요. 이 시에라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이렇게 되죠. R 플러스 J, XL 빼기 X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 정상시에는 유도성 리액탄스 값이 용량성 리액탄스 값보다 좀 크죠. 그죠? 근데 그 L 값이 크다는 거죠. L 값이. L 값이 요 C 값보다 큽니다. 그죠? L 값이 C 값보다 큰데, 이게 포화가 되면 이 L 값이 줄어지고, 이거는 원래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조건이 되면, 요 값이 제로가 되는, 이런 공식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CLR을 집어넣지 않았다. 요 CLR에 지금 R의 값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거의 제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직렬 공진이 되는 거죠. 이 직렬 공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직렬 공진 조건을 만족하니까 I는 이렇게 이제 큰 전류가, 그죠? 큰 전류가 또, 이 GPT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GPT가 대정용량에 의해서 자, 공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만족할 때 우리가 이제 이 GPT 쪽은 포화가 되고 또 무포화가 되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C 값하고 L 값이 똑같아지는 그런 조건에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직렬 공진하면서 이 중성점을 또 계속적으로 진동을 시키죠. 그래서 이 진동을 시키는데 이거를 중성점 불안정 현상을 철공진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위에 말했던 거, 이 철심이 포화가 되면서 나오는 이 전압전류가 고조파 전압전류다. 고조파로 가지고 공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조파 철공진이랍니다. 고조파 철공진, 그죠? 그러니까 고조파 철공진에 의해서 중성점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락이 실제로 이게 났을 때 지락전류의 흐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락이 났을 때 이 GPT 쪽으로, 자, 우리가 C상을 지락을 났다고 봐보죠. C상을. 그럼 GPT 쪽 흘러 들어와서 B상은 어떻게 됩니까? B상은 B상으로 왔다가 다시 이 C상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C상 케이블을 통해서 어디 오죠? C상의 지락점 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A상은 한번 봐봐. A상은요. A상은 이 지락전류가 왔다가 A상을 통해서 이 변압기, 그죠? A에서 다시 C상 쪽 변압기로 흘러 들어가겠죠. 다시 흘러 들어와서 이 전류가 케이블을 통해서 C상 케이블을 통해서 어디죠? 이 다시 이제 지락점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이 지락점으로 지금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그 다음에 C상은 이 변압기로 들어갈 수 없죠. 이게 변압기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GPT에서 발생된 이 전류가 C상을 통해서는 바로 케이블을 통해서 이 지락점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지락점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이 지락전류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이 전류가 이런 식으로 GPT로 흘러 다시 들어갔죠. 다시 변압기나 이 슬로를 통해서 다시 고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때 이 GPT 쪽에 L 값하고 대정용량 C 값이 우리가 만약에 일치가 될 때 그때는 직렬공진 형태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L 값이 이제 포화가 되면 L 값이 줄어들고 이 C 값이 작은 값일 때 우리가 이제 공진 조건을 일어나서 이 고조파가 발생된 그 고조파 전류가 이 GPT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직렬 공진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성점을 우리가 이제 진동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이게 A상, B상, C상에 불평형이 발생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성점의 전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중성점의 전압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고장 조건에 따라서 이제 A상, B상, C상의 전압 값에 따라서, 그죠? 계속적으로 중성점이 이렇게 진동이 된다는 거죠. 중성점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전압이 만약에 우리가, E의 C가 완전 지락이 되었을 때 0V가 되면 여기 이제 E의 A하고 E의 B상만 전압이 가해지면 요 두 개를 이제 벡터로 이동하면 되겠죠. 요 벡터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이제 중성점 전압이 요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근데 이 전압 값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죠. 이 값이 왔다 갔다 이제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 회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 조건에 따라 진동하는 게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발생 원인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생 형태를 보시면요. 이 중성점 불안정 현상의 발생 형태는 어떤 현상으로 발생된다 했습니까? 고조파 철공진 형태로 발생된다 했죠. 자, 우리 교재에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죠. 이 발생 형태가
그러니까 중성점 불완전 현상의 발생 형태입니다. 중성점 불완전 현상의 발생 형태. 여기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고조파 철공진이다. 아시겠죠? 자, 고조파 철공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고조파가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철심 포화에 의해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심 포화 때문에 발생됐다. 이 고조파가. 우리 기본서 할 때도 제가 변압기 철심이 포화가 되면 고조파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요게 이제 L하고 C가 공진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 고조파 전류가 발생된 상태에서 LC가 똑같아져서 공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조파 철공진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밑에 영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GPT 쪽으로 흘러가는 그 고장 전류가 큰 돌입 전류가 흘러가고 좀 큰 지락 전류가에 따라서 약간 조건이 다르지만 GPT 쪽으로 흘러가는 그 지락 전류에 의해서 계통의 전압도 일선택의 전압이 얼마로까지 올라갑니까? 여기서 이제 2에서 3배 정도. 2에서 3배까지 상승한다 했죠. 그죠? 전압이 2에서 3배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선택의 전압이 2배에서 3배 전압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통에 전원 파괴에 문제가 생겼죠. 전원체에 정상 전압보다 2배에서 3배의 전압이 가해지니까 절연물에 높은 전압이 가해지니까 그 절연물이 높은 전압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 계통에 이 절연 파괴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그 다음에 대책을 볼까요? 대책을요. 대책을 봐보시면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가 GPT의 부담의 적정 용량 선정이죠. 그러니까 GPT 용량을 이 적정 선정, 그죠? 그러니까 GPT 용량을 좀 키우라는 얘기죠. GPT 용량을 좀 크게 해라. GPT 용량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크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량을 좀 작은 거 쓰지 말고 좀 용량을 큰 걸 쓰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GPT 용량이 큰 걸 쓸 때 큰 L값 있지 않습니까? 큰 L값이 포화가 돼도 이 큰 L값이 포화가 돼도 거의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나오는 이거랑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PT에 부담을 좀 큰 걸 썼습니다. 큰 걸 쓸 때 이제 포화가 됐다. 포화가 될 때 이 GPT의 용량이 이렇게 작아지겠죠. 근데 이 GPT 용량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작단 말이죠. 그냥. GPT 용량 작은 거 쓸 때는 포화가 되면 이 용량이 훨씬 작아지겠죠. 이거보다. 그럴 때 C값이랑 이 대지 정정 용량의 C값이랑 같아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훨씬 더 잘 생겼죠. 왜냐하면 이 GPT 용량을 크게 해버리면 그죠? 포화되더라도 대지 정정 용량이랑 포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작아져도 이 L값이 C값보다 크다는 거죠. C값보다 크면 공기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제2의 XL 빼기 XC 값이 이게 제로가 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에나를 설치한다. 시에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나를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에나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락 전류에 대해서 SGR, 지락이 발생돼서 SGR을 유효하게 동작시키는 그 381mA를 빼내는 것도 있지만,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성점 불안전 현상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3차 저항이 있죠. 661 때는 25ohm짜리 쓰죠. 그죠? 이게 이제 33일 때는 우리가 이제 55ohm짜리 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GPT 3차에 25ohm을 쓴다 하더라도, 그죠? 이거를 1차로 환산해버리면, 자, 1차로 환산하면 RN 값을 여기 이제 3차 쪽에 GPT 저항값이 비록 25ohm이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1차로 지금 환산합니다. 1차 쪽으로요. 시에나를 25ohm짜리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25ohm짜리 달아놨다 하더라도 1차 측에 RN 값이 얼마로 지금 환산되냐 이 말이죠. 이 RN 값이. 아시겠죠? 이 RN 값으로 환산시키는 식이 있죠. 이거는 9분의 N제곱 RN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9분의 N제곱은 66이라고 했을 때고요.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6600이죠. 그리고 루트 3 다 빼버리고 110에 6600을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60배죠. 60배. 60배의 제곱에다가 RN 값을 25ohm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10,000ohm이 나오죠. 10,000ohm. 그러니까 GPT 3차에 우리가 이제 25ohm을 집어넣었다 하면 GPT 1차 측은 이런 10,000ohm 정도의 큰 이런 저항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열공진을 이걸 방지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Z는 R 플러스 J의 XL 빼기 XC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공진을 L이 포화되고 C 값이 적으니까 이게 공진이 돼서 이 값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J 값이요. 이 값이 거의 10,000ohm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집어넣었다 했죠. 3차는 아까 25ohm이다 했지만은 자, 이 25ohm에 해당하는 것들 1차 측에는 10,000ohm에 대한
저항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직률 공진을 방진하는 게 우리 I는 그죠? Z가 이 R값이 이 XL하고 XC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이 R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돌입전류라든지 큰 전류가 GPT 쪽으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이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률 공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CLR이 그죠? 직률 공진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직률 공진을 하게 되면 전류값이 크잖아요, 그죠? 전류값이 큰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기술회사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기술회사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성점 불안전사항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또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